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5월 11일은 바로 싱글맘의 날이었습니다. 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7회째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싱글맘과 그 아이들에 대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방안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벌써 7회째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이 싱글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참 의미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개최하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싱글맘의 날이 바로 5월 11일 그 입양의 날에 반대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던데 이번에 저도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먼저 싱글맘의 날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게 입양의 날에 반대한다기보다는요. 예. 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게 민간 차원에서 기념일을 한 건데. 예. 입양 선택 전에 결혼 여부라든지 부모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이걸 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차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이런 당사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을 해온 기념일이고요. 올해 7년이 됐고요. 예. 제가 이제 개정 발의한 한부모 지원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5월 10일을 한부모의 날로 기념일로 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이 사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입양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라면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정말 어떤 상태이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민간 차원의 기념일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개최는 제가 이제 가족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당선자 시절부터 싱글맘의 남 참석도 많이 그동안 제가 시민단체 있을 때도 했었고, 당선자 시절에는 미모 되니까라는 그 미혼모 당사자들이 출연한 연극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연극을 했던 분들하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입법 활동을 현장 활동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정도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현장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싱글맘의 날 기념 컨퍼런스도 하자. 그래서 공동 주최를 하게 된 거죠. 예. 의원님께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싱글맘의 날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게 됐고요. 말씀하신 그날 토론회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벼랑 끝에 선 엄마 또 버려지는 아이들이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이 상당수의 미혼모들이 출산 전에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출산 후에는 유기나 또 입양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내 미혼모들의 현 주소라고 할까요? 좀 미혼모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은 저는 이 사회적 편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남녀 공동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성에게만 엄청난 사회, 경제, 심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행실이 나쁜 여성이라든지 자기 관리를 못한 여성, 철없는 여자 이렇게 낙인을 지키는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10대 미혼모의 경우에는 학업부터 어려움이 있고 또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혼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구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보통 기혼 여성이 임신을 하면은 한 42.3% 정도가 사직을 하는 데 비해서 이 미혼모는 97%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예. 네, 그리고 84% 이상이 월소득 100만 원 이하고요. 그런데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거의 한 2.2%에 불과하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아이도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가 부모가 환경이 불안전하니까 아이도 굉장히 불안전해서 베이비박스에 있는 92.3% 아이들이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원치 않은 출산으로 인해서 가족하고 친지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사회관계 유지에도 많은 타격을 입는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 말씀하신 뭐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간단한 문제들이 아닌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싱글맘들을 위한 지원책은 뭐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높아요. 거의 뭐 전무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이라고 하던데 그 실태가 지금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한부모와 미혼모 가족의 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전체 한부모 가족의 한 40% 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구예요. 예. 이게 2012년에 처음 조사할 때부터 10%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부모 가족 빈곤율이 한 10%라면 여기는 거의 41.5%가 지금 빈곤하고 있고,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아동 양육비라든지 생계비, 교육비, 뭐 학용품비 등을 지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네네.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비를 한 2.2%밖에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지원책이 굉장히 미흡해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3일 날 한 41명 정도 되는 의원님들이 다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셨어요. 이 법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이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양육비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패키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매년 5년마다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한부모 지원 관련 대책도 체계적으로 넣어라라고 하는 근거를 제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중에 생계비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생계비 조항을 한부모 가족수당이라는 거 명칭을 바꾸고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게 해서 한부모 가족의 보편적 수당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양육비 지원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개선해서 국가가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긴급 지원 기간은 현행 최대 9개월로 돼 있는데 제가 최대 12개월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아기 아빠로부터 받으려면은 이 아기 아빠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안 주는 구실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소득 자료를 요청을 해서 추후에 제공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채무자가 구상권 행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 양육비를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법안을 제가 이렇게 패키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좀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은데 이번에 컨퍼런스 자리에서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와 가족이 함께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미혼모의 권리와 또 우리 아동의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던 만큼 이 싱글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은 포용적인 가족,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의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다양하니까 이 부분을 그동안에 가정해체 방지라든지 건강가정 규범으로는 이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용적 가정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대선 공약을 내놓으셨을 때
한부모 여성 양육 비행 개선이나 양육 지원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고 한부모 여성이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포용적 가정정책 기본법 제정 등도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가정 문제 관심이 많은 만큼 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서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그 해외급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저희가 서명은 했는데 준비 부족으로 현재까지 국회 비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비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정말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부터 꼭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동감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국회 여가위 또 보건복지위에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 앞서 이야기한 저희 그 주제 외에 특별히 주력하고 계신 현안이나 의정 활동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들으면서 이번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특별히 공공제약사라고 하는 걸 설립하는 입법을 했고 이번에 대선 공약에도 이게 들어갔습니다. 즉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고요. 뭐 지진이나 테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중보건 위기 대응용의 필수 의약품이 있는데 이게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사회서비스 종사자,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등 이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빈곤사회연대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던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인 폐지와 수급자 선정 기준을 함에 있어서 기본 재산액 및 재산의 선정 기준 방식 변경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현재 입법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뭐 공공산후조리원을 제도하는 거라든지 환자단체 지원 입법도 있고 또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국가재정계획하고 정부 업무 그 성과평가에 성평등 목표와 실현 정도를 포함하게 하는 국가재정법, 국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오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또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또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